우리나라에서 전범 기업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한 사례도 있나요?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 네. 그 해외 자산 운용사에 투자를 일임하게 됩니다. 네, 몇 개 기업 정도가 되죠? 숫자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약 한 네. 60여억 정도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2억. 네네. 네.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하고 소송까지 벌였던 그런 전범 기업이어서 모르기도 좀 어려웠을 텐데 이런 부분들 관리가 전혀 안 되나요? 저희들이 직접 투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 맡겼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이런 지적이 있으면은 네네. 또는 지적이 있기 전에 예.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으면은 차단하는 것이 맞고요. 위탁 투자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혜근 우정사업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체국 예금보험 총괄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연기금 중에서 규모가 국민연금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외 투자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일본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669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669억이요? 예, 예. 이게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줄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투자한 금액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네. 일본 시장 이제 주식이다 보니 총액 규모가 바뀌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일본 경제가 좋아지면은 예, 규모가 예. 커지는 그런 구조군요. 네네. 이 일본 기업들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전범 기업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한 사례도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 네. 그 해외 자산 운용사에 투자를 일임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해외 자산 운용사가 일본 전범 기업이라고 하는 곳에 투자가 일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몇 개 기업 정도가 되죠? 숫자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약 한 네. 60여억 정도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2억. 네네. 네.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해 보니까 17개 전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PT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7개 전범 기업 가운데 그 니폰 스틸, 일본 제철 이게 이제 신 일본 제철에서 사명을 바꾼 거죠. 네. 네, 이게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하고 소송까지 벌였던 그런 전범 기업이어서 모르기도 좀 어려웠을 텐데 하필 이 기업은 최근 몇 년간 보면 또 투자 금액이 조금씩 상승했어요. 이런 부분들 관리가 전혀 안 되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투자하고 있는 구조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우정사업본부가 주식에 투자할 알겠습니다. 때는 아까 하신 예, 말씀이죠. 네. ESG 투자는 지금 그 우정사업본부에서 추구하는 방향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른바 책임 투자, 꼭 이익만을 노리고 하는 투자가 아니라 환경, 사회 그리고 또 지배 구조 이런 것들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 네. 한국 사회에서 한국의 공기관이 일본 전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ESG 투자에 부합합니까? 부합하나요? 정상적인 투자예요? 예, ESG 투자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고요. 우리나라 공기관이 운용하는 네. 기금입니다. 네네. 근데 일본 전범 기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어려운가요? 저희들이 직접 투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 ESG 투자를 천명하시고 계세요. 법적인 네네. 근거도 네. 있고 거기에 비추어 볼 때 네네. 외부에 맡겼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이런 지적이 있으면은 네네. 또는 지적이 있기 전에 예, 예.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으면은 차단하는 것이 맞고요. 문제가 지적이 되면 네. 문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네. 정정하면 되죠. 네, 시정할 그런 생각이 있나요? 지금 의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요. 네. 다만 저희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주식 투자가 저희들이 회사를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위탁 부자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바꾸기는 어렵다는 예, 말씀이신가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검토해서 네. 이 동 내용을 그 지적하신 의원님실에 보고를 드리고 네. 협의를 해서 향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감 전까지 네네.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상임 장관님, 네, 네, 말씀하시죠. 그 선택 약정 제도 이게 우리 통신 고객들 통신비 할인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과기부에서 혹시 이 선택 약정 제도를 없애자, 축소하자 혹시 이런 방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선택 약정에 가입하면 25%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 약정에 가입하지 않은 무약정 가입자들이 꽤 많습니다.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700만 명 이상 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한 결과로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230만입니다. 지금 자료 보시면요, 네. 1,229만이 무약정 상태예요. 그러니까 선택 약정에 가입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통신 비용 할인을 적용했다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선택 약정에 가입하셨다면 약 1조 4천억 원 정도의 통신비 할인 그 효과를 보셨을 텐데 가입하지 않으셔서 저 돈은 통신사에 다 간 거예요. 근데 물론 선택 약정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뭐 새로운 폰을 기다리면서 일부러 그 가입하지 않고 몇 달 동안 기다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1년 이상 무약정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소비자가 선택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무약정 기간이 1년이 넘어가는 분들이 673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할인을 받지 못한 금액이 6,700억 원이 넘어요. 이 부분은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돈 아닌가요? 예, 이 고객이 사실 권리인데 네. 이 권리를 지금 못 찾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 약정 할인 안내와 홍보를 보다 강화해서 네. 고객들이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강화를 할 생각이고요. 또 이 사전 예약제 도입해서 제도 개선을 이제 시도했는데도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하고 홍보 뭐 이런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홍보는 부족할 것 같고요. 추가 질의에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네.